한 환자와의 면담 내용입니다. 저는 왜 대장암에 걸렸는지, 직장에서 무리하게 앉아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1년간 대장암 치료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비만 5억 원가량 나왔습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병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입니다. 삶의 기로에 서서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되게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도 적게 먹고 화장실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음식을 되게 먹는 습관은 대장암 발병 원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을 적게 먹는 행위는 우리 몸의 영양소들이 골고루 분포되게 하는 것을 방해해 인체에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찌개 국물을 많이 먹거나 식사 도중 틈틈이 물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식사 도중 목이 메인다거나 딸꾹질이 나는 경우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기관들이 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갑자기 많이 먹고 포만감을 느끼지 말고 틈틈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끔 강연이나 연설을 보면 음료수가 아니라 생수를 틈틈이 먹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음료수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물 부족 현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과자나 음료수만 자주 먹고 밥을 잘 안 먹을 경우 심한 복통이나 변비, 치질 등으로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인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빼고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과일인데, 과일 중에서도 과당이나 비타민이 많은 과일보다는 물이 많이 넘쳐나는 배나 키위, 귤, 수박,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도 좋고 변비에 안 걸리는 좋은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인간이 변비가 생기고 치질이 생기는 원인 분석을 해보았는데, 의외로 유전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후천적인 어떤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지인도 평소에 군것질을 하면서 물을 조금만 먹고 하다 보니 그것이 만성변비로 발전하였고 치질이 걸려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인 제공은 군것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하고 대장암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냐인데, 우리 몸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고 배출이 안 되다 보면 부패 과정에서 방비도 자주 나오게 되고 각종 유해균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얇고 거기에도 넘쳐나게 되고 나중에는 작은 혹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장암에 걸린 한 환자와의 면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디 대장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각종 장기도 망가지고 병에 걸리는 원인이 변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고인물이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안 좋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암이나 신장병 같은 질병도 따지고 보면 변비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듯합니다. 하남 연구센터에서 논문을 썼는데, 암이 걸리는 원인은 술, 담배, 스트레스, 유전이 주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다 보면 검은 니코틴이 폐에 쌓이게 되고 심장병, 나아가서는 온몸에 전이 된다고 합니다. 담배 냄새를 많이 맡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 못지않게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술인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되고 간의 해독 능력이 첫 번째로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나쁜 기운들을 간이 해독을 해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조금만 안 좋은 상태이면 간이 심장에 옐로카드를 보내게 되고 뇌에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인데,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실험을 하였는데 우리 몸의 일부에서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였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혈압 수치가 올라가거나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분노장애를 일으키거나 식욕부진을 일으킨다거나 하며 음식물 소화 기능도 심하게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핫한 것이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인데, 상사에게 몸이 안 좋으니 스트레스 좀 줄여주세요 라며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전인데 술, 담배,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는데 원인 모르게 암에 걸리고 악성 종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그런 유전적인 원인으로 이름 모를 암에 걸려 죽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한 가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3대째 같은 암으로 비슷한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진은 노력해 보고 테스트해 보았는데 유전적인 원인은 선천적인데 그것을 후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아마도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사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서 선조들이 같은 암으로 죽은 그 병이 안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같은 것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한 옆집 아줌마는 변비 해소에 좋다고 두유를 먹거나 매일 아침 선식을 구매해 먹거나 소금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거나 올리브유를 먹거나 사과를 갈아서 설탕에 비벼 먹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거나 요구르트를 자주 마신다거나 하는데 그동안에 차도를 물어보니 여전히 변비가 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변비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는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은 어떨까요? 당분간은 변비가 없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째 지나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변비가 다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과일이 변비 해소에 가장 좋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소류에 속하는 변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료수를 먹지 말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많이 마시고 인체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